기본적으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뼈는 두 층으로 아까 이루어져 있다고, 턱뼈나 다리뼈 모든 경우에 다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피질골과 골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골수로 이루어져 있는 피질골과 골수는 턱뼈나, 특히 턱뼈나 다리뼈, 그 다음에 어깨뼈 모든 뼈에 있어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같은 형태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골괴사증이라든지 골수염이라든지 그 다음 피질골에 염증이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기존의 턱뼈 치료 방법이나 다리뼈 치료 방법이나 턱뼈가 골절되거나 다리뼈가 골절되는 치료 방법과 동일시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의 재생 기능을 이용한다면 피질골의 골절이라든지 피질골의 염증 증상이라든지 임플란트를 신고 난 다음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는 그 골래 주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원천 부위는 골수라는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골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뼈를 피질골을 만들어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뼈는 딱딱한 피질골과 그 안에 있는 골수로 이루어져 있고, 피질골을 만들어내는 딱딱한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골수 내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골수에는 여러 가지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있고 뼈의 염증을 제거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염증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괴사성 조직 자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파골세포라고 있습니다.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파골세포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파골세포는 썩어 있는 뼈나 염증이 돼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염증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을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거한 파골세포 내부에서는 콜라겐을 생성해내거나 콜레스테롤을 생성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인터로킨 1, 인터로킨 6라는 염증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치유 역할들을 하는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파골세포이고요. 이 파골세포는 면역계의 역할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모세포입니다. 이 골모세포는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인 골세포와 오스테오사이트라는 골세포와 오스테오블라스트라는 골모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골모세포는 뼈의 생성과 조절을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세포들이 되겠습니다. 골모세포는 뼈를 만들어내는 어린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어린 세포가 일정 기간에 2mm나 3mm 정도를 이동해서 파골세포가 염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이동하여서 골모세포가 이동하여서 정착하게 되는데, 정착하면서 콜라겐과 그 주변에 있는 수산화칼슘이라든지 석회화 물질들을 분비함으로 인해서 딱딱한 집을 만들어내는데, 이 집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골세포라고 합니다. 결국 골모세포는 골세포화 되면서 골세포의 내부에서 콜라겐과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비하게 되고 딱딱한 피질골을 만들어내서 골세포를 만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세 가지 세포들이 그 골수 내에 생존하게 되고요. 이 골수 내에서 세 가지 세포들이 피질골과 골수를 유지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뼈와 관련되어 있는 세포들은 이 세 가지 세포이고요. 면역계의 더욱더 역할을 하는 것이 T세포, B세포, 림포사이트, WBC라든지 화이트 블러드셀이라는 백혈구라든지 적혈구, 그 다음에 플라테레트라는 혈소판, 이란 혈액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들도 골수 내부에 잔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골수 내에서 벗어나서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는 골모세포와 골세포라고 알고 계시면 쉽게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골세포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요. 특히 파골세포는 면역계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부착되는 부분은 플라타레타라는 혈소판이라든지 뇌세포, 혈소판, 혈관 뇌세포에 부착해서 그 안에 RNA, 바이러스 RNA를 분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융합되어서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폭하고 난 다음에 내피세포라든지 혈소판을 터뜨리고 나오면서 염증화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주 위험한 인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역할들을 일부 역할을 하는 게 파골세포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T세포, B세포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B세포라는 세포는 항체를 만들어내고요. T세포라는 세포는 바이러스가 침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게 T세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게 파골세포이고요. 이 파골세포가 면역계와 많은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뼈의 골수에서 발생되는 파골세포는 다양한 면역계의 조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파골세포가 억제되면 면역계를 역할을 하고 있고 썩은 뼈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썩은 뼈를 제거하지 못하고 썩은 뼈가 계속 쌓이게 되는 증상들을 발생하게 되고요. 특히 썩은 뼈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 주변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의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결국에는 골수염, 골괴사증, 그리고 면역계가 떨어진다든지 면역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든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 증상이라든지 골수염 증상이라든지, 또 하나는 면역이 떨어져서 다양한 바이러스성 감염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역할들을 하는 게 파골세포입니다.